이 시간은 요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환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정부가 온갖 정책을 다 꺼내들었는데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문제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진짜 원인은 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환율 뉴스 보시면 머리가 아프시죠? 달러당 1,400원 어쩌고 1,500원 넘는다 어쩌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헷갈리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만 해도 1,300원 되었던 환율이 이제 1,500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100원이 오른 게 뭐가 대수냐고요? 1,000만 원을 달러로 바꾼다고 생각해보세요. 작년엔 7,700달러 받았을 텐데 이젠 6,600달러밖에 못 받습니다. 1,000달러가 넘게 손해보는 거죠.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자녀 유학비 보내시는 분들 다들 속이 타들어가실 겁니다. 한국은행이랑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봐야죠. 외환 건전성 부담금이라는 걸 내년 6월까지 면제해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행들이 외화를 빌려올 때 내는 일종의 세금인데 이걸 안 받으니까 은행들이 달러를 더 많이 가져와서 시중에 풀라는 겁니다. 외화 지급 준비금의 이자도 주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이 달러를 한국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를 주니까 더 많이 갖다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위급할 때 그 달러를 꺼내 쓸 수 있으니까요. 대통령실은 더 직접적으로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사장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였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네들 해외에서 물건 팔아서 달러 엄청 벌잖아. 그거 달러로 쌓아두지 말고 원화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압박한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참 난처한 노릇이죠.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판에 굳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하나 싶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된 게 국민연금 카드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이 뭡니까? 우리가 평생 땀 흘려 일하면서 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걸 환율 방어에 쓰겠다는 겁니다.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이 650억 달러 규모로 외환 스와프 계약을 맺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달러를 한국은행이 빌려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환 해지라는 것도 내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할 때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달러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좀 그렇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나라 경제 살리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잠깐 웃지 못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런 정책들 다 어디서 꺼내왔는지 아십니까? USB에서 꺼냈답니다. 무슨 컴퓨터 USB가 아니라 과거 위기 때 썼던 정책들을 다 꺼내 쓴다는 뜻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올해 4월 비상계엄 사태 때 썼던 정책들을 총동원한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환율이 안 잡힌다는 겁니다. 1,480원이 심리적 방어선이었습니다. 여기만 지키면 된다고 했는데 뚫렸습니다. 이제 1,500원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올해 4월 9일에 1,484원까지 갔었는데 그때가 계엄이랑 대통령 파면 논란으로 나라가 난리였던 때입니다. 그 수준을 다시 넘어서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엄도 없고 파면 얘기도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러는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뿌리가 깊다는 겁니다. 첫째,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습니다. 미국이 이번 달에 금리를 0.25% 내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국 2.5%보다 높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돈을 넣겠습니까? 당연히 이자 더 많이 주는 미국이죠. 그러니까 돈이 미국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둘째, 경제 성장률도 미국이 더 좋아 보입니다. 내년 전망치가 미국은 2.3%인데 한국은 1.8%입니다. 투자자들은 성장 가능성 높은 곳에 돈을 넣으려고 합니다.
한국보다 미국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저도 금융 전문가로서 30년 넘게 시장을 봐왔지만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뚜렷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셋째, 정부가 올해 2번이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민생 지원금을 뿌렸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거죠.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이 귀한 사막에서는 물 한 병에 10,000원을 줘도 사지만 물이 흔한 곳에서는 1,000원도 안 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원화가 많이 풀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넷째, 일본 엔화도 약세를 보이는데 우리 원화가 엔화랑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엔화가 떨어지니까 원화도 따라 떨어지는 거죠. 게다가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연간 200억 달러씩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달러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원화 약세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환율이 오르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모든 문제를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서학개미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서쪽 미국으로 건너가서 주식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2023년 말에 100조 원이었던 게 지금은 240조 원입니다. 1년 반 만에 2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죠. 환전할 때마다 달러 수요가 생깁니다. 수출 기업들도 요즘 달러를 원화로 안 바꿉니다. 제가 아는 한 수출 기업 담당자가 그러더군요. 올해 들어서 수출 대금을 달러나 엔화로 그냥 쌓아놓고 있다고요.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환전을 안 한다는 겁니다. 기업들도 똑똑합니다. 손해볼 짓은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서학개미한테만 떠넘기려 한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을 검사하러 나갔습니다. 명분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보겠다는 건데 속내는 해외 투자를 막겠다는 겁니다. 증권사들한테 해외 투자 마케팅을 사실상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33달러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기, 비대면 계좌 개설하면 석 달 수수료, 무료, 이런 이벤트를 다 없앴습니다. 심지어 투자자들한테 정보 주려고 하던 라이브 방송까지 중단했습니다. 투자자들이 5만 원 받으려고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이벤트는 신규 고객 모집보다는 다른 증권사 고객을 뺏어오려는 마케팅입니다. 실제로 금융당국 검사 나간 직원들이 증권사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요. 본인들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할까요?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끌고 가는 건 미국입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투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주가가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음날 떨어졌습니다. 같은 업종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시장이 한국 기업을 덜 믿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 상법도 개정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펼쳤다고 합니다.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넘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8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연간으로 순매도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한국 시장을 안 믿는다는 증거 아닙니까? 국장이랑 미장이 같이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 국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분들한테 주식 투자하라고 하면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환율 수준을 뉴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까지 있습니다. 1,500원이 이제 기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학개미한테만 돌을 던지는 건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2025년에 무슨 투자 통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뭡니까? 우리 국장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국장이 매력이 없으니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투자자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불안하니까 또 돈이 빠져나갑니다.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국장 매력도를 높여야 합니다. 기업들이 제대로 된 이익을 내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제대로 하고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자들이 돌아옵니다. 외국인들도 돌아옵니다. 그러면 환율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시장은 억지로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은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투자자들 탓하고 증권사 검사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요. 환율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미국 금리 문제도 있고 경제 성장률 차이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걸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임시방편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투자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무리하지 말고 여유 자금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라고 조언해 주십시오. 그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환율도 불안하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위기를 여러 번 겪었고 그때마다 극복해 왔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겨낼 겁니다. 다만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곳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